사막의 나라 쿠웨이트에 최근 K건설 바람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건설부터 초대형 LNG 수입터미널 준공까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K건설의 위상이 쿠웨이트에서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병화 주 쿠웨이트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찍이 건설 한류 바람이 불었던 쿠웨이트에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신도시 수출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또 최근에는 초대형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수입 터미널이 성공적으로 준공됐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쿠웨이트는 걸프 지역에 자리 잡은 GCC 국가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0%가량을 쿠웨이트에서 수입 중에 있습니다. 이는 사우디 등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양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국가죠. 그런데 쿠웨이트는 석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생산과 수입에도 관심이 아주 큽니다. 말씀하신 LNG 수입 터미널이 건설된 계기도 그러한데 이 터미널의 완공식이 지난 3월에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한 이 LNG 수입 터미널은 규모 면에서는 세계에서 5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또 쿠웨이트의 첫 번째 LNG 수입 기지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적시에 완수했다는 데 있어서도 현지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간 우리 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쿠웨이트의 주요한 소위 메가 프로젝트들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9년 5월에 개통한 총 길이 36km에 달하는 중동 지역 최장 연육교인 자베르 코즈웨이가 양국 간 건설 협력의 심볼이 되어 있고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규 정유공장 건설 사업과 이미 가동이 시작된 기존 정유공장, 공장, 현대화 사업 등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들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4개 한국 기업들이 이곳에 지사를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면서 새로운 사업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LH가 쿠웨이트 신도시 마스터 플랜 및 설계를 최근에 마무리한 바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향후 본격적인 신도시 개발에도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플랜트 분야 협력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주요한 기둥 중 하나로서 더욱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편 사막 지형으로 이루어진 쿠웨이트는 고온 건조한 기후에 또 모래 폭풍 등 영향으로 농작물을 생산하기에는 조금 열악한 조건인데요. 이런 불리한 농업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팜이 쿠웨이트에 들어서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작년 4월 이곳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수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장비를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IoT에 기반해서 이 채소의 수경 재배 및 수직 농장 운영 기법까지 전수하는 것을 포함한 사업인데 840제곱미터 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수주한 첫 번째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쿠웨이트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식량 안보는 어느 국가에게나 중요한 과제인데 최근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농작물을 수입하는 쿠웨이트로서도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쿠웨이트 관계 기관에서도 우리 기업과 스마트팜 관련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 보다 다양한 작물에 스마트팜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2월에는 대사관 주최로 우리나라와 쿠웨이트의 전문가들 그리고 관계부처 공무원들, 기업인들이 참여한 스마트팜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기술과 발전 전략을 공유한 바도 있습니다. 대사관으로서는 앞으로도 관련 협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쿠웨이트는 지난 2017년에 중장기 국가 개발 계획인 쿠웨이트 비전 2035를 발표하고 여러 가지 사회 인프라 확충이나 또 산업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쿠웨이트의 협력 다각화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그 양국 간의 전통적인 협력 분야인 석유, 그리고 건설 및 플랜트 등 분야 외에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심화되고 또 확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의료 및 보건, 또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팜, 환경,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현재 우리 기술을 적용한 적층형 태양광 발전 시설, 태양광 직접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설을 일부 신도시에 이미 적용해서 설치하고 있고, 우리 인천공항공사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의 신청사를 위탁 운영하면서 안전하고 우수한 서비스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환자 송출을 포함해서 현지에서의 대규모 병원 운영 등과 관련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쿠웨이트는 주요 사업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대사관에서 쿠웨이트 민자사업청과 우리 기업, 또 은행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를 해서 우리의 민자사업 역량을 쿠웨이트 정부에 홍보도 하고, 우리 기업, 쿠웨이트 민자사업 동향을 또 우리 기업에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실질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서 향후 쿠웨이트 비전 2035의 실현 과정에서 양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로서 보다 전략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쿠웨이트에는 독특한 사랑방 좌담 제도인 디와니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서 이름을 따온 한 쿠웨이트 문화 디와니아라고 불리는 동호회가 쿠웨이트에서 한류를 선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디와니아는 좀 생소하실 텐데요. 쿠웨이트에만 있는 독특한 손님 맞이 문화인데, 이곳 말로 함께 모이는 것 또는 모이는 장소를 뜻한다고 합니다. 쿠웨이트의 개방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쿠웨이트에서도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이미 10년 전인 2012년에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일부 현지인들이 자발적으로 한 쿠웨이트 문화 디와니아라는 한국 문화 동호회를 결성을 했고, 현재는 그 등록 회원만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동호회 설립 당시 회원들이 20대 초중반 내지는 10대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원년 멤버들은 지금은 공무원, 금융인, 또 교사 등 사회 전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자연스럽게 또 쿠웨이트 사회 곳곳에서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사관이 문화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수십 명의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고 또 행사 진행을 도와주면서 직접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행사에 방문한 다른 나라 외교관들의 눈에는 매우 생소한 풍경일 수 있는데요. 이를 보고 한국 문화가 가진 특별한 힘에 놀라워도 하고 매우 부러워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는 또 대사관에서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 축제가 열렸는데요. 벌써 6회째를 맞는 행사입니다. 한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길거리 음식 참 맛있잖아요. 쿠웨이트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길거리 음식 문화 축제는 우리 대사관이 한국 음식 문화 소개를 위해서 2015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오고 있는 행사입니다. 재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 작년 12월에 이곳 방역 상황이 호전이 되면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행사는 행사 개최 4시간 동안 약 1000명 정도가 방문할 정도로 아주 성황리에 개최가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도 매우 많은 숫자인데요. 이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행사장 수용 인원을 다소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입종객들이 장시간 자신의 자리를 질서 있게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음식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인기를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행사는 이곳 한인식당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문화동호회원들도 참여해서 떡볶이, 어묵, 김밥 등뿐만 아니라 비빔밥이나 잡채 등 전통 한식도 선보여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 기억에 비빔밥 줄이 특별히 인기가 있어서 비빔밥을 먹기 위해서 대기줄이 가장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작년 행사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보는 특별 체험 코너도 마련을 했었는데요. 현지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김치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김치를 자신들이 직접 버무려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 기회에 모두들 즐거워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길거리 음식문화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벌써 관심을 표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한식은 이곳에서도 더 이상 생소한 음식이 아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 이미 익숙해져서 일상에서 즐기고 싶은 음식으로 자리를 잡은 지 오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음식뿐 아니라 전반적인 한국 문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현지인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한국에 대한 더 깊이 이해하고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반을 넓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많은 현지인들이 체계적인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고 있는 점에 착안을 해서 우리 세종학당을 금년 중에 쿠웨이트 국립대학교 내에 개설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또 일적 교류도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K건설 바람부터 한류 열풍까지 올 한 해 쿠웨이트에서 들려올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병하 주 쿠웨이트 대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